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은평에서는 하루 평균 12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결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은평 시민단체 50여 곳은 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데 이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연대 기구를 만드는 등 공동행동을 논의 중입니다. 양천문화재단 이사장 채용을 위한 조례안 처리를 두고 양천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이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막는 등 강압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택이나 자동차 화재 등 도심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0시 기준 전국에서 68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은평구 수색역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마스크 착용 등 거리 두기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색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9일. 역사 관계자 2명이 감염됐는데 이후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총 1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미착용 등 역사 내 감염 위험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직원들이 세계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였고 발열 확인, 유증상자 관리, 환경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또한 미흡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9명, 이 중 250명이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양천 은평 지역 감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10일까지 엿새간 양천에서 66명이, 은평에서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저희가 일평균 확진자 수를 냈을 때요. 8월 18일부터 8월 24일이 일평균 8.43명이었고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평균 12.29명. 지금이 가장 많은 상황이기는 해요.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늘고 있고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달했다는 것. 서울시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개 전 자치구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민간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을 강화해 병상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하여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25개 구에 1개소씩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에 전문 역학조사관 10명을 투입한 데 이어 현장 지원단 5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산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진행 중인 양천구의회, 지난주 구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들어오면서 의회 갈등이 봉합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조례안 통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집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갑니다. 일부 의원들이 양천문화재단에 관한 조례안 수정을 반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 질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으로 조례안에 대한 기리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던 한 민주당 의원이 옆에 서 있는 의원을 앉도록 하고 이를 본 다른 의원이 해당 의원에게 항의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란스러워진 본회의장.
의장이 정회를 선포했고 의원들은 정회 이후에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가 된 안건은 양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현재는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지만 이사장을 공개 모집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문화재단 출범 1년 만에 개정 조례안을 내는 것에 반발합니다. 상임이사는 상임이사대로 놔두고 연봉 6, 7천에 달하는 이사장을 별도로 또 만들겠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문화재단의 조직과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책임 권한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업무 권한에 비해서 과중한 책임을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양천문화재단은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체제를 마련하고자. 양천구의회는 이틀 뒤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막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립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그거를 또 기립 방식으로 표결을 했습니다. 그걸 정할 때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셔야죠. 계속 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양천구의회. 반쪽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본회의장 의원 간 고성까지. 예결위 구성과 예산안 심사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부결 직후 구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낸 지역 시민단체 50여 곳은 예고한 대로 지난 7일부터 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역 시민사회와 행정이 1년 가까운 논의를 거쳐 마련한 조례안을 구의회가 공익활동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협한 인식으로 부결시켰다며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구의회를 향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에 일손을 보탠 분들도 다 공익활동가였어요. 마을활동가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전부 다 공익활동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활동이 폄하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지역 시민단체 50여 곳은 연대기구를 만들어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지난해 2차례 보류된 후 1년 만에 다시 구의회 심사대에 올라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의원 19명 중 찬성이 9표로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주민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인데요. 지난주 은평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조재학 은평구 협치조정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 협치조정관 조재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이고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주권자로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주민 스스로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안에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중요하게 기본 원칙이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있고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을 공정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어떤 권리 또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을 학습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네. 네.
지난주 본회의 직전에 구청 앞에서 일부 단체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학교에서 네네. 동성애, 공산주의 교육 조장과 또 이미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있는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또 통과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이들 의견의 골자인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네. 네,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특정한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주민들 스스로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속에서 공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얘기를 하지만 평생교육은 일반적으로는 학교 밖 교육을 얘기하거든요. 정규 교육 외에. 그런데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 더불어서 학교 밖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시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조례안이 보류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사업들이 펼쳐질 예정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일단 보류라고 하는 것은 부결하고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은평구 의회 의원님들이 시간을 가지고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검토와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특별한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근거가 돼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교육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마을 미디어 만들기, 그다음에 수어로 만나는 문화 다양성, 그다음에 이주 외국인 대상. 이분들은 한국을 잘 모르시잖아요. 한국의 법을 알려주세요. 한국의 실정법을 배우는 거. 그다음에 은평 어린이 세계 시민 교육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시민의 역할 관련된 그런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재학 은평구 협치조정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 구산동 거북골 근린공원 인근에 어린이 숲 체험장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숲 체험장은 공원 주변 유휴 공간을 활용해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밧줄놀이와 통나무 건너기, 기차놀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내년 2월까지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는 지역 상권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는 CCTV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5분에서 7분이던 것을 20분으로 완화하고 주차 단속 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하는 경우에도 소상공인 밀집 지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 불법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인 보도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단속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경기도 일대 공업단지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데요. 네, 느슨해질 수 있는 연말이죠.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부천 오정구 삼정동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폐기물 하역 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인근의 또 다른 냉난방기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4명이 대피하는 등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6일 김포 양촌읍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지난 8일 새벽에는 김포 대곡면의 중장비 문틀 제조 공장에서도 화재가 나 건물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을 태우는 등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세대 주택이나 자동차 화재 등 이달 들어서 도심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하반기 들어 9월과 10월, 11월까지는 비슷한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다가 12월에 접어들면서 화재 발생 건수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급증했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순식간에 발생한 화재입니다. 지금 요 시기가 아예 춥지도 않고 아예 따뜻하지도 않은 요 시기가 가장 이제 화재 발생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타를 동작시켰어? 라는 걸 잊어버리시고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발열되는 제품이나 화기 제품은 주변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방심하기 쉬운 연말, 화재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어 교육자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이 지난 2009년부터 열고 있는 행사로 한국어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한국어 교원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국내외 교원 3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행사는 아르헨티나 등 해외 참가자들의 한국어 교육 현장 사례 발표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가 특강, 한국어 교육 수업 시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비대면으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되게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이런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면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스펙트럼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차와 그다음에 국경을 넘어서 모든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에 또 감동스러웠고요. 그리고 어렵게 준비한 수업 사례들을 나누고 또 열정적으로 배우는 선생님들 모습이 무척 훈훈했습니다. 양천구가 미끄럼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정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양천구는 주차장을 전수조사하고 경사도가 4% 이상인 목동과 신정동 거주자 우선 주차장 51곳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시행된 하준이법에 의하면 경사진 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매년 12월 마지막 날 서울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올해는 제야의 종 행사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야의 종 행사가 열리지 않는 건 지난 1953년 행사가 시작된 이후 67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뒤 최근 사흘 연속 600명 후반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고 하죠. 3단계 상향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확산세가 반전되기를 기다리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주말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 0.6%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 거리두기 동참이 없다면 확산세 반전도 없겠죠.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